네, 반갑습니다. 뉴스 스타트. 오늘은 북의 ICBM 발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강호재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6개월 만에 뵙겠습니다. 자주 나오네요. 네. 겨울에 오시고 여름에 오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문경환 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ICBM 발사 이후에 뭐 한반도 문제, 국제 질서 문제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주제로 하고 향후 정세 변화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CBM 발사 관련해서 나라마다 평가가 좀 다릅니다. 북에서는 뭐 ICBM 대륙간 탄도 로켓이라고 했고, 그리고 뭐 고도가 2,000 얼마 올라갔고 뭐 이렇게 얘기를 평가를 발표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서는 이게 완전하지 않다, ICBM급이지만 완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 러시아에는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또 미국은 최근에 곧바로 이제 ICBM 성공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최근에 또 일각에서는 유도 통제 기술은 불완전하다 이제 이런 평가를 했단 말이죠. 이게 뭐 최종 확인은 뭐 어떻게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알겠지만, 보시기에 쭉 이게 이 상황을 쭉 보아보신 분들 입장에서 북의 ICBM 발사 관련한 평가를 한번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ICBM이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좀 희한한 용어인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미사일로 나누잖아요. 그럼 장거리하고 ICBM은 뭐가 다르냐? 이 ICBM이라는 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륙과 대륙 사이를 건너가면 그게 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용어가 나온 것 자체는 구소련 시절에 소련과 미국 사이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미사일을 ICBM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소련에서 미국까지 거리보다 저기 브라질까지 더 멀잖아요. 멀죠. 예. 그럼 브라질까지는 못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게 기준이 몇 킬로 이상이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렇게 정하기는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대륙 사이만 건너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통상은 이제 5,500km 이상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5,500km까지면은 어디까지 가죠? 미국 본토까지 안 가죠.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이름은 붙일 수 있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미국 본토를 때려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순서대로 보면은 단거리, 중거리에서 거리 수준으로 얘기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극강이라고 봐야죠. ICBM 하면. 그래서 ICBM이 몇 킬로다라고 뭐 합의 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저 멀리 지구에 있는 반대편도 때릴 수는 있다, 이 정도 기술이면 네. 이라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600km 이상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날렸으면 조그만 기술을 조금만 더 추가하든가 연료통을 좀 더 넣으면 지구 반대편, 그럼 지구 반대편이면 지구에는 모든 거죠.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이기 때문에 네. 2만 킬로만 나면 지구 반대편을 가거든요. 그럼 여기 쏘면 어디 오른쪽 돌건 왼쪽 돌건 둘 중에 하나니까 2만 킬로 이상이면 그냥 지구를 다 점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류해 놓은 거고, 이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게 아니라서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ICBM이라고 얘기하면 다 되는데, 이번에 희한한 평가가 나왔죠. ICBM인데 클래스라는 걸 넣어서 ICBM 클래스 1뿐이지 ICBM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근데 그 정도 기술력이면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엄청나게 높여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그 둘 다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에서는 박하게 해야 되죠. 둘 다 뭐 아니고 아직도 너 능력 안 됐으니라고 해야 되죠. 그럼 이번에 발사한 이게 실제 미국 뭐 서부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자체도 의미가 없을까요? 더 넘어갈 수도 있고. 네, 더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네. 봐요. 기술이 좀 달라지는데, 단거리는 기본적으로 대기권, 공기가 있는 네. 곳에서 움직이니까 거기서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엔진을 가동시키는 거고,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는 ICBM 정도가 되면 공기가 있는 상황에서 가기에는 저항이 너무 세니 우선 공기 없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멀리 날리기 위해서 엔진의 그 연료통은 좀 작아져도 되지만, 나갔다가 들어올 때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게 더 문제인 거죠. 근데 연료통은 무한정 키울 수는 없으니까 효율이 떨어지니까 나갔다 들어오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갔다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정도까지 되는 게 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 정도에서는 크게 효용이 없는데, 대륙간은 무조건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갔다 들어오는 그 기술력이 우선 완비가 된다면 나가서 얼마를 가느냐 이건 에너지하고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거리는 거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고 정점 고도의 3배를 하느냐 4배를 하느냐는 거는 그냥 우리 그 계산법도 저는 그거를 네. 지금까지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항공력학이 되는 쪽에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근거를 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몇 배를 한다 할 때 우호적인 사람들은 4배를 하고요. 비우호적인 사람들은 곱하기 2배를 하고 왜 2냐 4냐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네. 좀 무슨 법칙이 있는 줄 알았어. 뭐 있겠죠. 있으니까 할 건데 뭐 공개하기 좀 꺼리는가 너무 어렵던가 하는 건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예. 공기 중에서 움직인다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물리 처음 배웠을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45도로 쏠 때 공기장이 없다면 45도로 쏠 때 제일 멀리 날아간다 해서 멀리 던지기 할 때 45도로 해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인체공학이 들어갑니다. 인체공학적으로는 어깨가 45도로 됐을 때는 근육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하니까 30도가 제일 인체공학적으로 좋다. 그게 30도로 쏴요. 그다음에 심리가 또 들어가요. 30도로 쏘려고 하다 보면은 눈이 자꾸 깔아지니까 더 밑으로 쳐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45도로 쏜다라고 마음 먹고 몸은 30도로 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건 또 공기장이 없을 때, 그럼 공기장을 집어넣으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무의미한 거네. 아니, 의미는 있죠. 이런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지구에 산다는 거는 참 어려운 곳에 산다. 이 정도로 할 수 있고 점점 발전을 하는 거죠. 근력을 키워야 멀리 던진다. 뭐 이 정도는 자꾸 이제 되겠죠. 철학적으로 가는 것 같아. 얘기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간다고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대기권을 밖을 벗어나서 이제 다시 재진입하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타격 거리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 거리는 말장난 같고요. 그리고 더 혹한 조건에서의 테스트를 한 거죠. 왜냐하면 대기권이 100km인데 그걸 왜 2100까지 갔다가 2800까지 올렸다가 할까요? 어차피 나가면 똑같은데 왜 같은 조건인데 대기권을 벗어난 건 똑같은데 100km 왜 이상은 다 똑같다는 거죠. 더 올라가느냐는 거죠. 그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왕복선 같은 경우는 최소한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대기권 진입할 때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옆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대각선을 비슷하게.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그래프를 찾아보니까 각도에 비해서 온도 상승 그 그래프가 다 있어요. 예.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왕복선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는 20도에서 30도, 28도에서 38도인가 이 정도로 옆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건 뭐 상식적. 다이빙 할 때 그렇죠. 머리를 네. 숙여서 45도로 들어야지 배치기 하면 아프죠. 같은 높이에서 뛰어도 배가 아픈데 만약에 1, 2층 높이에서 배치기를 해봐요. 찢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나는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사는 주인공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물이라서 안전하고 잘 뛰는데 들어가는 순간 거예요, 그냥? 머리만 해봐요. 그럼 머리 뽀개져요. 위험해요. 발로 들어가면 코로 물 들어가는데 그것도 장난 아니고 공기장이 그 사람의 낙하 속도를 다 없애가지고 되돌아오려고 하면 바닥에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허우적대더라도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숨 참아야 돼요. 근데 지하로 수심으로 쫙 들어가면 폐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 수 있다는 건 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뭐 한강에서 뛰어내려 살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영화니까요, 뭐.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한테 환상을 주는데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원래는 45도 뭐 30도 이렇게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더 할 수 있지만 고각 발사라는 거는 옆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피해 안 주려고도 있는데 나갔다 들어오는 거에 가장 혹한 조건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각으로 들어오게 해서 거의 수직에 조건을, 들어오죠. 수직으로 들어오면 머리가 완전히 정면이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팍 틀려요. 한쪽으로 확 틀리는 거죠. 옆으로 들어가면 충격이 덜하니까 그래도 어차피 옆으로 들어오니까 한쪽으로 힘이 쏠려도 약간의 비행 궤도가 흐트러질 뿐인데 수직으로 딱 들어오면 옆으로 톡 쳐보세요. 천천히 달리는 애를 살짝 밀치면 걔가 더 자세를 위험할 잡는데 수 있겠네요, 그죠?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혹한 조건에서의 대기권 진입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 처음 한 게 2016년 8월 화성 10호였던 거예요. 그때 1,800km인가요? 1,600km. 그러니까 1,600km인가 뭐. 네네. 800 몇 km. 하여튼 조금 높았어요. 근데 요번에는 2,100, 2,800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것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유도 통제 기술이 뭐 불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수직으로 거의 고각 이제 최대 고각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통제하기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죠. 안전하게 어쨌든 통과를 시켰다는 건데 이게 자칫해가지고 들어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이제 예상치 못한 변동이 생겨가지고 자국 영토로 다시 떨어져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튕겨 나가서 약간 각도가 틀려. 완전 엉뚱한 데로 뭐 예를 들어 일본으로 그냥 갑자기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 전쟁으로 이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잘 통제해서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유도 통제 기술은 불안정하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그건 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들어올 때 속력이 마 20, 30이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옆에 톡 쳤다고 해서 얘가 엄청나게 해서 자국으로 떨어지지 않죠. 이미 동해안 네. 일본하고 영해 사이기 때문에 들어오다가 약간 오류되더라도 뭐 1, 200km 벗어난 정도 이 정도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쏘았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얘기 속에서는 이미 어떤 기술까지 인정했냐면 2017년 5월에 나온 12형에서 채널 A 영상을 제가 봤어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이미 텔레비 나와 있고 계속 무선 통신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약전 아주 민감한 회로인 전기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회로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 가전제품 보면 60도 미만에서 작동합니다 나오거든요. 고온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안에 작동하는 게 대기권 진입 이후에 작동하는 게 12형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요번에도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진입을 그 아주 고온을 통과한 재진입 과정에서도 통신 장비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온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정기적으로 통신이 돼서 컨트롤 될 수 있는 정도까지 됐다는 게 5월 달에 이미 나온 12형에서 나왔고 정밀하게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안 된다는 딱지를 붙이기 위한 고육지책인 거죠. 이미 들어왔고 얘들은 통제가 돼요. 그럼 통제가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거죠. 이미 성적은 넘어갔는데 예측한 대로 이게 정확하게 90점 통과면은 그 1급 운전면허증 통과인데 93점이지 94점이지 이런 정도를 자기 원하는 대로 못한 거지 합격은 할 수 있는 정도가 같다라는 건데 누가 썼더라고요 또 전략적인 이 정도 크기의 무기는 뭐 원점 타격하기 위한 벙커 버스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가서 그냥 터트리면 돼요. 작동이 안 되는 게 문제지 작동돼서 가서 폭탄만 터트리면 되죠. 그다음에 이미 갈 때 그 지역까지 갔다 가면 대기근 들어오면은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한 건물 뭐 창문 하나를 깨겠다. ICBM 쏴놓고 창문 하나 깨는 거는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자유여신상만 딱 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일대를 그냥 도시 전체를 뭐 네. 목표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그 기술이 안 됐다라는 거는 정말 공색한 표현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거의 인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걸 갖다가 안 됐다가 아니라 너 만점 아니야라고 하는 거지 99점 됐다 이 정도까지 평가했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이번에 기술적 특성까지 다 같이 분석을 해줬는데 그러면 강 박사님 얘기로는 지금 다음 질문이 그거거든요. 미 본토 공격 능력을 보여줬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작년에 이미 그거는 다 보여준 거라고 저는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살아남은 건 안 보여주는데 그게 뭐 크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요번에 한 거는 얼마나 자신감이 커졌으면 수치가 되는 거는 거짓말하기 좀 힘들잖아요. 네, 수치가 나왔잖아요. 25도에서 45도예요. 그 안에서의 느끼는 그 가속력, 관성력을 넘어서서 그냥 온도만 보면 쌤 태워도 쌤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45도 정도면 우통만 벗어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사막에 간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죠. 요즘 경주 온도가 뭐 4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45도면 살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우주선도 가능하겠는데? 유인 우주선도 뭐 그죠? 사람이 온도만 맞춰준다고 사는 게 아니라 충격이 또 있으니까. 자기가 갔다 나온 걸로. 가속도가 지구 중력의 2배, 3배 넘어가면 안 돼요. 2G, 3G 정도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마진이에요. 근데 그렇게 무인으로 되면은 거의 7, 뭐 5, 6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중력이 한쪽 쏠리면 피가 한쪽 쏠려요. 제트기 탔을 때 사람들이 쓰러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니까. 특수복을 입어야 되겠죠.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네. 옷의 문제는 아니고. 자 그러면은 아니 본토 공격 능력을 이미 작년에 실제로 이제 그 화성 10호를 통해서 보여줬다. 그러면 작년에 벌써 그러면 의미가 네. 이미 ICBM 갔다고 저는 분석했죠. 저는 뭐 약간 좀 이제 생각이 다른 게 네. 어쨌든 작년에 보여줬던 거는 뭐 전문가들이 계산한 것도 그렇고 대체로는 이제 미국 본토까지 가는 건 아니었고 작년에 발사했던 건 뭐 하와이나 뭐 알래스카 정도. 괌 알래스카도 정도. 뭐 본토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를 사정거리를 하는 것으로 대략 추정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ICBM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북은 작년에 계속한 거는 작년 3월에 지상에서의 실험을 했잖아요. 대기권 나갔다 들어온 거 없지 않냐라고 하니까 지상에다 갖다 놓고 토치 갖다 놓고 불꽃 쫙 해놓고 정상 해놓고 자대고 이렇게 뚜껑 딱 세워서 정상 뭐 모양도 안 변해를 이미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하고 지금의 그 첨두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갖춰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갖춰진 건데 다양한 버전을 하다가 요번에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그거를 공식적으로 ICBM이라고 명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했죠. 양측이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무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인가? 협상의 시간이 흐르면은 밖으로 내보내서 드러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몇 개 안 보였을 때 카드만 가지고 협상이 되면 넘어갈 건데 북도 보여줄 수 있는 카드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조금씩 보이고 싶겠죠.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거니까. 근데 무조건 지금 나온 것처럼 협상을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미사일 개발한다? 그건 바보짓이죠. 항상 트랙을 여러 트랙을 만들어 놓고 플랜도 여러 플랜을 만들어 놓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협상이고 다른 거는 협상 안 되면 내 혼자 달린다. 저는 내 혼자 달린다가 2009년에 선택된 첨단 돌파 전략이라고 봐요. 어쨌든 이게 세계적으로는 뭐 북에서도 선전을 하지만 뭐 세계 어느 곳을 다 타격할 수 있다라고 오래 전부터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성공하고 나서 또 그런 입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서도 곧바로 이제 ICBM이라고 그게 가지고 있는 정치 군사적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능력을 실제로 양측은 서로 알고 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더 인식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런 작용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북한이 최초에 1997년이었죠? 인공위성 처음 발사했던 98년. 98년. 네, 1998년에 처음 인공위성 발사했을 때 이미 기술적으로는 저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는 거다.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거다라는 분석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재를 했죠. 인공위성은 합법적인 건데 전 세계적으로 언젠데 발사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재를 해버리고 막 미사일이라 그랬는데. 했죠 그때 이미 미술이라고 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안 보여주는 또 다른 문제였던 거고 이번에 이제 보여주는 게 어떤 효과냐면 미국 국민들을 이제 미국 대통령은 안심시켜야 되는 의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동안에는 북한에 ICBM 없다, 본토를 못 때린다라고 계속 속일 수가 있었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네, 레드라인을 딱 걸었죠 네. 트럼프가. 근데 이번에 ICBM 쏘고 나니까 레드라인 긋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어쨌든 미국 국민들한테는 북한 ICBM 못 쏜다. 우리가 다 막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동안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킬 거냐 이게 이제 미국 정부에 주어진 과제가 돼버렸죠. 요번에 미사일에서 두 가지 볼 게 더 있어요. 공개돼 있는 건 우리는 뭐 영상밖에 없잖아요. 영상을 공개했으니까 발사대를 봐야 돼요. 그 얘기 하셔도 돼요. 발사대가 좀 12형 허술하다? 5월 달부터 허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맨바닥에 놓고 쏘는 느낌. 보통 그 한 발에 옆에 넣고 쏘는 것 같아. 저는 촛대라고 생각해서 촛대 위에다 그냥 딱 꽂은 거하고 비슷한 모습인데 그 동영상 나와서 이제 자세히 보면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차에 있다가 점점 수직으로 딱 세우는데 그냥 그 얹혀 있는 그 배에서 쭉 올라오는데 갖다 놓고 잡고 있다고 다 세운 게 아니고요. 가다가 얘가 덜컹하면서 서요. 대에서 마지막에는 딱 붙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딱 혼자 떡 서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렇게 덜렁 이런 건데 또 그 밑에 있는 대를 보니까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붙어 있는 건 원래 장치가 돼 있었고. 네 맞아요. 그러면 얘 차가 와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쭉 세워요. 그러면 미사일 밑에 붙어 있는 건 같이 이제 붙어지죠. 근데 그 장면 딱 제가 캡처를 해서 딱 보니까 붕 떠 있어요. 밑에 고정된 바닥하고 위에 하고 붕 떠 있고 그냥 그 철봉 같은 게 몇 개가 되어 있는 정도라서 중간이 허당이에요. 그럼 그 무거운 걸 갖다가 이게 바닥에서 딱 붙여놓은 것 아니라 허당으로 왜 만들었을까? 그럼 붙이는 중인가? 이게 또 약간 되죠. 그래서 허당을 만들어 놓은 거는 얘들 중심을 잡으려는 뭔가 장치가 들어가 있나? 왜냐하면 중심을 잡아야 될 게 중력에 무조건 수직을 딱 서야 얘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날아가거든요. 발사 자체가 원래 45도 쏘는 게 처음부터 45도 쏘는 게 아니에요. 수직을 쏴서 그다음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휘어지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쨌든 중심을 딱 잡아야 되니까 중력의 수직 방향으로 딱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제일 처음에 서 있을 땐 또 보통은 설 수 있죠. 밑에 잘 맞추면 수평 맞추면 수증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발사할 때 엔진들이 시작부터 이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펑 하면은 어떤 게 먼저 생기고 나중에 생기고 하면 이게 또 기울어지거든요. 그때 잡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잡을 수 있는 기술은 자이로스코프, 팽이 정도를 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비행기도 쓰고. 요게 요 발사체 그 팽이 같은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누가 해요. 그래서 잘 봤는데 처음에는 공간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이게 잡아서 하거든요. 팍 해서 엔진이 꽉 가동될 때 불균형하게 나가면은 분명히 한쪽을 치우치니까 전체 균질하게 통제된 정도로 해서 딱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올 때까지 옆에서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놔주는 나로호 할 때도 그 옆에 있고 저
북한의 광명성 쏠 때도 옆에 더 큰 크레인을 갖다 네네. 놓고 잡죠. 그래서 그렇죠. 푹 하고 나서 힘이 어느 정도 가면 이제 탕 떨어지면서 샥 올라가거든요. 나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는 거기서도 나와요. 밑에 앵커 같은 걸 해서 밑에 잡아요. 잡아놓고 스프링이 있어서 힘이 어느 정도 쭉 될 때 이제 스프링 땅 떨어지면서 날아가도록 하는 뭐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게 누군가 만들어 놓은 PPT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데 얘들은 옆에 없어요. 광명성 12형 전만 하더라도 탱크가 와서 옆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탱크 같이 큰 물체가 잡아서 얘들이 처음에 흔들리는 걸 잡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다 싶으면 딱 나와서 날아가는 건데 요거에는 바닥만 있어요. 그것도 바닥도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것 같던데. 아 균형은 잡았죠. 그죠? 이게 높은 게 서 있는데 반드시 서 있잖아요. 그냥 보통 모르겠어요. 시멘트 하는 사람 미장공 다 해요. 그냥 수증기 하면은 다 맞추는데 문제는 그게 약간 기울어지더라도 얘 할 수 있게 밑에 3단 4단으로 구성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이게 해놓은 건데 여튼 그래가 출발해요. 예. 출발 때 딱 보면 확 올라가는데 흔들리면서 올라가죠. 그렇죠. 이미 북극성 2형에서 팡 쏠 때 가스만 가지고도 4층 높이를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발사할 때 흔들림없이 날아가요. 로켓 안에 자세 제어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불꽃 하기 전에 그럼 자료스코프 안에서 뭐 팽 돌게 있겠죠. 그게 하나. 두 번째는 ICBM 동급에 해당하는 발사체는 광명성 4호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광명성 사원? 인공성 올린 거. 2012년. 2016년 아, 작년에 2016년. 쏜 거 4호 2호에 쏜 거. 3호 2호기인가 그게? 하고 아니. 또 쐈잖아. 또 샀나? 그거 언제적 2013년 얘기고 벌써 그건. 옛날 얘기인가? 16년 작년에 1월에 핵 쏘고 그다음에 미사일 또 쐈어요. 그러니까 인공성 또 쐈는데 그때 4호 올라가는 거하고 요번 걸 비교해 보면 불꽃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로 그러니까 뭐 약간 보정은 있겠지만 그 본체 크기를 비슷하게 만들면 걔는 불꽃이 훨씬 더 환하고 밑동치가 크게 나가고요. 얘는 거의 있는 데 맞는 투명하고 불꽃이에요. 그러던데. 되게 투명하고 네. 불꽃도 가느다라해요. 네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데 불꽃이 확 엄청난 뭐 어쨌든 엔진 그 연료를 써가지고 화력을 쏴서 올라가는 건데 얘는 별로 안 쓰고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누가 더 멀리 갈 건가? 효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네. 그럴 거라고 추정되는 거죠. 네, 아직은 네.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불꽃 자체가 네. 달라요. 네. 그게 이번에 이제 그 새로 개발했다는 신형 엔진, 뭐 318 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북에서. 318의 신형 엔진을 개발했는데 그 뭐 고출력 엔진이라고. 백두산 엔진이라고 남쪽에선 부르던데 북에서 그렇게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여튼 그런 지점들이 요번에 변화로 봐야 될 기술적인 지점이라고 변화. 봐요. 기술적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 테스트하던 것들을 더 강화시켜서 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짜잘한 건데 달라지는 거는 작년에 그 화성 10호에는 날아갈 때 엔진 밑에 보면 파리채 같은 게 8개 정도가 달려 있었어요. 그물망 같은 게. 네네. 그럼 그거는 저항을 주면서 자세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 낼 수도 없는 그 추진력을 깎아먹으면서 자세해요. 너무 고속으로 할 때는 불안할 때 손 잡는 거 하고 똑같은데 요번엔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면 자세 제한은 어떻게? 엔진을 더 가속을 해서 가는 거죠. 너무 빨라서 속도가 두려운데 어. 손을 잡아서 속도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더 속도를 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추력을 100% 활용해서 자세 제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능이 좀 바뀌었죠. 파리채가 없어졌어요. 이거 팔이 다 잡았나? 네. 그래서 몇 가지 지점에서 달라진 지점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면 기술적으로 진일보 하는데 이번에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다? 에이, 그거는 뭐 말장난인 거고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미 넘어갔다고 다 할 거예요. 통과한 다만 기술이 더 올라 수준이 높아지는. 네, 그러니까 과정이- 아까 말씀대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이나 보는 눈과 정책 라인에서 보는 눈이 다르겠죠. 그럼 제일 무서운 거는 미국 같으면은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론의 동향을 볼 건데 시민들의 수준을 낮춰야 되니까 계속 아니다, 뭐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계속 높여서 볼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작년에 ICBM 갔다고 보죠. 저는 뭐 98년에 이미 ICBM 정도 수준은 갔다라고 평가했어야 될 거라고 봐요. 네네. 아니 근데 이것도 이게 약간 수사할 수 있는데 북이 이제 이번에 발사 성공하고 나서 미국이 더 이상 핵 위협을 할 수 없게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 이제 투발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국제 관계에서 핵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쏠 수 있는 투발 수단이 갖춰지면 된다. 이제 이런 논리로 보면 이번에 그렇게 되는 거 보다. 근데 그 평가도 좀 다르시죠.
저는 좀 다르게 보죠. 이번이 아니고 예전에 아니 근데 북에서 이 표현 자체는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하긴 했죠. 예,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핵실험 했을 때부터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핵 위협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얘기가 지금 10년 이상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너무 동화돼서 진보 보수 상관없이 전부 다 동화되고 그쪽에 나온 언론들을 많이 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살짝 걷어내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는 것들은 전략의 수정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 먹으면 때릴 수도 있어라고 했던 애가 내 밑에 내 애가 어느 순간 좀 커져서 때릴 수 없네인데 우리는 거기서 바로 넘어가요. 그럼 미국이 맞을 수도 있네. 그럼 얘들 입장 바꿔야 되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간에 있어요. 때릴 수 없게 되고 내가 공격을 아직은 안 당해 요 중간. 공포의 균형인가요? 지금 상태가? 이제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근데 북은 명확하죠. 예전에 맞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땅굴 파서 모든 걸 했는데 이제 안 맞아요. 그럼 땅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변화는 북한한테 떠 있는 거죠. 경제적 변화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야 되겠죠. 이제 여유가 생겼으면 경제적으로 하죠. 근데 그 공포의 균형이라는 게 좀 이제 원래 있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게 되려면 사실은 2차, 3차 타격이 가능한 상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막 쏟아 부어요. 그럼 북이 맞대응으로 또 미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쏟아 반격할 수 있는 이게 반격이 되고 거기에 미국이 다시 한번 또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2차 공격을 하는 거죠. 거기에 2차 반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사실은 균형이 공포의 가능하다.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반격만 하는 거 가지고는 공포의 균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전략이 그건 거잖아요. 2차 반격까지 하겠다. 그래서 중국이 핵무기를 500개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더 안 늘려요. 왜냐하면 이 정도만 되면 미국 전역을 이 2번 정도는 한번 핵으로 쫙 뭡니까 융단 폭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늘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 소련하고 미국은 이제 사실은 완전 무식한 경쟁을 한 거잖아요. 막 10,000개, 막 20,000개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무식한 경쟁했던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북이 지금 외부에서 평가하기엔 핵무기 한 10개 정도, 20개 뭐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몇 개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북에서도 사실 안심하기는 어렵죠. 10개 있는데 10개 미국에 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땅덩어리가 높다 보니까 핵미사일 몇 개 맞더라도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 이제 냉전 시기에 미국의 그 핵 교리들을 보면은 소련하고 핵 전쟁하는 거 가상으로 보면은 애들 진짜 무식한 게 자기들 자국 국민들 얼마나 죽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군인들이 살아남냐 지하 벙커 몇 개를 만들어서 몇 명이 살아남느냐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다 죽든 말든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쐈는데 한 몇 발 정도는 자기들도 맞아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이제 100발이 날라온다. 이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이 중국처럼 싸워서 미국한테 이기겠다. 아까 말대로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내가 언제든 마음을 먹으면 마음 먹기 힘들어서 그렇지 때릴 수 있는 국가라고 했던 거에서 때릴 수 없는 국가로 바뀌었는데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항상 지하로 숨어드는 상황에서 빛을 보자. 적어도 맞지는 않겠다 정도 하면 지금 충분하죠. 근데 여기서 20발에서 500발은 방금 얘기한 대로 만약에 그게 맞다면 너무 간격이 크잖아요. 돈이. 그렇죠. 돈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안 되겠으니까 우리는 유사시에는 미국을 이길 수 있게 가자라고 하려면 땅덩이가 커야 되는데 땅덩이 약하기 때문에 우선 전쟁이 나면 무조건 자기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하지만 쟤들을 그냥 안 죽게 상처 입히자. 이 전략으로 하면 쟤들이 우리 못 때린다까지는 이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20개 정도에서 멈출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멈추는 게 뭐 외부에서 감시 들어와가지고 통제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요 정도로 해놓고 핵 완비 우산이 세워져서 또 다른 의미지만 뭐 이스라엘 개발한 아이언돔처럼 또 다른 뉴클리어 밤 돔을 하나 만들었다. 그럼 우리는 이 속에서는 이제 해방구다 해서 땅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석유라고 봐요. 석유 개발이라는 게 그걸 의미하는 거다. 석유 개발이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거기서 오는 거죠. 실제 당대에서 미래 비전 중에서 제일 획기적으로 바뀐 걸 꼽으라고 하면 저는 석유 원유를 개발.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그리고 뭐 시추전도 들어갔고 그다음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석유를 제재 수단으로 삼으려고 많이 하는 거 보면 거꾸로 북한의 석유에 대한 흐름도 많이 돼 있을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맞물리지 않을까. 그럼 이게 몇 년도가? 당대에 몇 년 주기를 얘기하지 않지만 보통 5년을 봤거든요. 그럼 이제 4년 남았어요.
문 대통령하고 임기가 거의 똑같이 가죠. 4, 5년 내에 뭔가 급격한 변화라는 거는 석유가 있지 않을까. 예. 예. 그 어쨌든 이게 북 입장에서도 그 평화적 경제 개발을 위한 평화적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을 하고 또 그런 바탕에서 이제 7차 당대회 그런 전략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평화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 땅에는 저는 전쟁을 안 겪는다. 하지만 쟤를 때릴 준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군은 계속 가는 거긴 맞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한미일이 또 ICBM 발사 관련해서 이제 유엔 제재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산되지 않았나요? 저번에 한번 또 계속 하고 있나? 저번에 그러니까 러시아 저번에 무산된 거는 이제 공동 성명, 성명이 규탄 아, 성명이 이제 무산됐고 제재는 추진하는데 이것도 사실 뭐 중국, 러시아가 워낙 반대를 하고 그 있어요. 예전하고 좀 다르게 이게 지금 저항이 좀 있는데. 근데 저번에 나온 제재가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면은 자동으로 뭔가 더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합의 안 봐도 되는 거 그때 아니에요? 이후에 추가 제재가 통과가 된 거고 이번에 또 이제 된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고탄력으로 그냥 계속 갈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유엔 안보리 20개 국가들도 답답할 거예요. 뭐 모여서 쏠 때마다 아무튼 소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귀찮은 일인데. 자주 쏜다 그랬는데 또. 앞으로 뭐 크고 작은 선물을 계속 보낸다 그러는데 이거 쏠 때마다 어쨌든 소집은 해야 돼. 왜냐면 유엔 결의 안에 탄도 미사일을 안 된다라고 박아놨어요. 안 된다라고 박아놨는데 쏴. 소집해야죠. 어떡해요. 모른 척은 넘어가자.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규탄. 어. 뭐 이 정도 외에는 모여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못했잖아. 그냥 모이가지고 네. 얘기하다가 끝난 거죠. 근데 이게 점점 뭐랄까 이제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더 많아지고 대화에 대한 요구성이 더 높아지는 과정으로 그렇죠. 가는 것 같은데. 네. 가겠죠. 이제 누군가가 멈춰야 될 건데 뭐 그게 누가 먼저냐. 러시아가 러시아가 주동을 존재를 할 것 같죠. 지금 분위기 해보려고 보면. 하는 분위기 같아. 중국은 많이 돌아선 것 같고. 네. 그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망을 좀 해야 되겠는데 뭐 이게 전망이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분들 중에서는 미국이 초강력 제재를 동원해가지고 중국을 더 압박하고 그리고 북의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걸 못 견뎌서 대화로 나올 것이다라는 아주 오래된 논리를 지금 문재인 정부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뭐 평화협정이 실제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는가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양한 또 이제 전망을 하시는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서로 목표가 다른 거잖아요. 목표가 다른 거고 미국은 당연히 대북 정책을 짤 때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면서 짤 거라고요. 우리가 전략적 인내로 계속하면 북이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고 북이 이제 행동하는 그 쭉 양상에 따라서 결국은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 올 것인가, 어떤 식으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북도 당연히 미국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미국이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인가.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서양으로 미사일을 쐈을 때 결국 움직일 것이다. 아니면 그냥 ICBM을 보여주기만 해도 움직일 것이다. 혹은 ICBM을 한 5가지 종류는 보여주면 움직일 것이다. 뭐 이거는 북도 나름대로 이제 스텝이 다 있을 거고 하나씩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결국은 미국이 움직일 때까지 할 거다 저는. 그게 어느 단계에서 결국 미국이 여기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할지는 그건 이제 미국이 판단할 문제긴 한데 대북 정책을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계속 그 얘기는 나오잖아요. 평화협정 체결 뭐 심지어는 누굽니까 로버트 게이츠였나요? 뭐 북핵을 뭐 용인을 해주자. 지금 수준에서 그냥 용인하고 더 이상 늘리지만 못하게 하자.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올 정도. 나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는 게 그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고 그 희망 고문 비슷하게 여론전이라고 봐요. 이런 얘기도 하니까 괜찮아 했는데 옛날에도 협상하자는 거와 양쪽 다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변화의 급박함으로 보면 별로 안 보여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우리 정부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 정부가 이걸 했을 때 계속 핵 규탄하고 미사일 규탄하는 거 우리는 플랜 B가 없는 거죠. 규탄하지만 가질 거를 예상하고 그럼 어디까지 갈 거를 예상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비핵화를 정말로 상징적으로만 할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할 거냐? 그걸 다 해. 근데 우리는 그런 전략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내걸고 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의 정책,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정세에서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나올 거냐 희망 고문하지 말고 미국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적어도 북한이 이 정도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교탄해야 돼요?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미국도 못 움직일 정도라고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죠. 그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를 다시 넣고 우리처럼 해결책으로 봐가지고 싸울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니라 북한이 정말 어디까지 왔을까? 정말 면밀하게 내려놓고 문과적 스타일이 아니라 기술적인 것까지 다 파악을 해놓고 봐야죠. 물리적으로 시간 없음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물질들을 없앨 수 없음을 왜 몰라요? 물리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다 걸어버리면 안 되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을 또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보좌진들도 그 생각 바꾸도록 해야 되고 이제 아무리 북미 간의 문제지만 우리 정부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김대중 대통령의 핵벽 정책에서 핵은 북미 간의 문제다.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그게 끼어들어? 그리고 이게 해서 자 이제 드디어 북미 간의 협상이 돼 좋아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또 그 흐름이지. 국내에서는 국내 문제를 더 해야죠. 대통령하고 그 흐름에서 잘못하고 있는 얘기를 해야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북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아까 다 얘기한 전망을. 네, 뭐다 저는 뭐 미국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 쏠 늘려나간다. 예. 근데 아까 양과 구체적으로 질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늘려나간다. 저기 미 대륙을 넘어서는 ICBM을 쏴야 움직일 수 있다.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북이 과연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은 있어요. 미국 열을 움직여서 미국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당장 북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게 급할까? 북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뭐 도움을 만들어 놨으니 이제 우리는 평화적인 거에서 자기들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정말 불편한데 하면은 한 발씩 더 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느 정도 견딜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자금은 바로 안 들어올 건데 뭐. 북이 제일 필요한 게 북미 간의 정상화 왜요? 친한 친구 하나 만들려고 돈이에요. 국제 금융을 땡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되려면 이 국제 경기도 안 좋은데 안 좋을 때 돈 빌려주세요. 안 할 거라고. 그건 보면. 뭐 저기 그 평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좀 더 얘기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튼 뭐 그런 식으로 봐서 네네. 저는 뭐 그냥 대응을 군사 대응을 어쨌든 뭐 필요에 의해서 계속 뭐 하겠다고 일단 공표를 했기 때문에 나올 거라는 예상은 기본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인공위성 발사는 없을까요?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인공위성 시스템 그 발사 시스템은 3년 주기였어요. 그럼 언제 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 말 정도. 내년 말에. 나누기 3의 배수로 갔죠. 네. 6, 9, 그러니까 이제 12. 인공위성 발사는 예전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그냥 군사적 이 실력을 보여주려면 미사일을 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인공위성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고 인공위성은 경제적으로 도움 되니까. 네, 그건 인공위성 말 그대로 군사 분야에서 이제 완전히 네, 경제 분야로 갔다. 그렇죠. 경제 과학 영역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쏘는 거고 이게 뭐 돈이 된다 혹은 과학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군사적인 목적으로 외교적 목적으로 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비슷한 건 이런 거네요. 뭐 북의 대응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군사 대응은 그거는 뭐 미국이 나올 때까지 회담이 나올 때까지 회담 필요 없다 그랬는데. 지금 당장은. 예. 근데 불편한 건 있죠. 남쪽이 어쨌든, 계속 예.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또 해야. 관계가 새롭게 전환될 때까지 군사행동, 군사행보를 계속할 것이다. 뭐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다 충분히 예상되는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난 1월달. 꼭 얘기해 작년 주세요. 1월달인가요? 네, 꼭 작년으로? 저는 약속 지켰고. 안 지킨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네, 같이 나왔던 김지영 선생님 아직 안 나오셨죠? 다음에 불러서 하세요. 1월에 우리가 전국 전망하면서 ICBM 발사하면 다시 모인다고 했는데 한 분이 빠지셔가지고 아쉽긴 한데 어쨌든 자, 북 ICBM 발사 전국에서 뭐 기술적인, 군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전망까지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언제 또 모일까요? 뭐 하면 이제는 모일까요? 뭐 석유 나오면 보죠. 석유, 석유 정도로. 자, 4년 후에 봅시다. 석유 개발하면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